우리의 영혼이 간절히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막연한 아이디어들을 실천 가능한 프로젝트로 바꿔야 한다. 살면서 정말 이루고 싶은 것들을 꿈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는 순간 뭔가 막연해집니다. 그렇게 꿈이 쌓여갈수록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기보다는 꿈이 쌓여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만족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족감만으로 내 꿈이 진짜 이뤄질 가능성은 전혀 높아지지 않죠.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꿈을 현실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책을 만났습니다. 오늘의 책 빅워크입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지루한 일상을 설레는 일상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 빅워크는 창조적인 사람들을 위한 시간관리, 자기개발, 리더십 전략 도구를 제공하는 웹 기반의 회사 생산적 번영의 설립자인 찰리 길키의 책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일상의 허드렛 일에서 벗어나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제때 이룰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가볍게 훑어봤을 때는 다른 자기계발서들과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책이 얼마나 실용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서 마무리하는 부분까지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풀고 있습니다. 책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큰 챕터로 제가 유의미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빅워크란 진짜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영혼이 간절히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막연한 아이디어들을 실천 가능한 프로젝트로 바꿔주어야겠죠. 그렇게 실천 가능하게 바꾼 걸 빅워크라고 합니다. 둘째, 빅워크를 위해 제거해야 하는 것들. 우선순위 충돌, 생각 쓰레기, 현실성 없는 계획, 부족한 자원, 손발이 안 맞는 팀. 5가지 모두 프로젝트를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저는 프로젝트들을 생각 쓰레기로 인해서 시작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름 자체만으로도 느낌이 오시죠? 생각 쓰레기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자기 비난으로 스스로를 옥죄는 그런 생각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못하다 보면 그는 스스로를 계획을 세우는데 영 소질이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A는 진짜로 그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자기가 못났다는 그런 자기 예언을 충족시켜 버리곤 하는 거죠. 저자는 이런 생각 쓰레기를 없애는 손쉬운 방법으로 똑같은 생각 쓰레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말을 잘 못해. 그래서 발표하는 게 두려워. 라는 생각 쓰레기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 발표 두려움을 가진 친구를 만났다고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유재석도 지금 자리에 오기까지 무명 생활이 10년이나 걸렸는걸?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조금씩 부딪혀봐. 셋째, 나만의 목표를 스마트한 목표로 바꾸어라. 생각 쓰레기와 나머지 4가지 방해물을 제거했다면 내 목표를 스마트한 목표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벼운 아이디어를 스마트한 목표로 바꾸기 위해서 다음 4가지 단계를 따라해 봅시다. 동사 활용하기.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동사를 목표에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 쓰기라면 단순히 책 쓰기라고 적는 게 아니라 책을 출판한다로 바꿔보는 거죠. 마감 정하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2배로 늘립니다. 2배로 늘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목표 달성 시간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계산한 시간을 2배로 늘리면 현실적인 목표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책 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달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2달이라는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현실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현실 점검하기. 우리에겐 프로젝트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만약 책을 쓴다면 책을 쓰는 프로젝트에만 매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과 같은 다른 프로젝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목표를 단순하게 유지하기. 어떤 목표를 언제까지 끝낸다로 정형화하세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시간에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데 창의력과 추진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더하자면 계획을 시작할 때 실패가 아닌 성공을 할 거라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하길 원하면서도 막상 계획을 세울 때는 실패할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하는 일은 그만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좀 더 집중해 봅시다. 네 번째, 실천을 위한 환경 설정과 시간 설정. 프로젝트를 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 아시죠? 영화 속에서 토니 스타크는 가상의 스크린을 마구 터치하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밀어서 연 뒤에 컴퓨터에게 다른 부품이나 소재를 보여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로봇이 작동해서 모든 아이디어를 일련의 작업대기 목록으로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장소죠. 만약 우리가 해변이 보이는 큰 통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작업실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그런 작업실이 나에게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해변 풍경이 담긴 포스터라도 걸어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조명까지 적절하게 바꿔주면 나만의 이상적인 작업실이 완성이 됩니다. 그만큼 내 프로젝트를 위해 소리 하나부터 냄새, 채광, 정리정돈, 공간적인 여유, 음악 등 환경 설정이 참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언제 일하는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아침형 인간, 미라클 모닝이 무조건 좋은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타고난 생체 시기를 바꾸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낭비이기 때문에 하루 중 빅워크,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시간대가 언제인지를 고민하고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아침형 인간이든 저녁형 인간이든 뭐가 더 옳은지 뭐가 더 좋은지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게 더 맞는지의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고민할 때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을 잘 모른 채 대충 머리로만 넘겨짚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실제로 프로젝트를 위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충 넘겨짚어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당신과 저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만 자기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는지 1시간 단위로 자세히 나눠서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록만 남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내가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함께 표시해 주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책의 1%도 안 될 정도로 이 책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용적인 팁들이 방대하게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를 골라내는 5가지 질문부터 프로젝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나만의 습관과 루틴을 만드는 방법까지. 다만 굉장히 담고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며 읽고 자신의 삶에 적용, 실행하면서 나에게 무엇이 맞는지 찾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오늘 제가 소개한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프로젝트 수행법, 목표 설정법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맞춰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에 나온 의욕을 넘치게 하는 문구 하나를 소개하며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만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단 반응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대처하는 연습을 하도록 조언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먼저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우리의 감정까지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감정들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는 생각을 바탕으로 여러 감정들을 드나드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 생각이 달라지기도 한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실제이지만 우리의 감정은 순간적인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면 무력감을 느끼지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의욕이 생긴다. 이 문장을 읽고 저는 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느낌을 듬뿍 가지고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나에게 맞지 않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붙들고 주구장창 시간을 낭비할 바에야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포기할 수 있다면 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능력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나를 아는 메타인지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게 더 우선이겠지만 말이죠. 무튼 고민이 있다면
또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지루한 일상을 설레는 일상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